국교를 우리가 맺겠다라고 하면 북한이 이걸 모를 리는 없을 것 같고 방해하지는 않았을까요? 과거에 항상 방해했죠. 그래서 저는 요번에 이제 좀 전격적으로 했잖아요. 그래서 유엔 대표부 간에 하자 하는 얘기를 하고 일주일 후에 이제 실제로 발표가 됐는데, 전격적으로 한 거는 제 생각에는 쿠바 입장에서 볼 때도 어떤 의미에서는 북한의 체면도 살려주는 거죠. 만약에 발표를 하면서 자 우리는 일주일 후에 수교하기로 했다 이렇게 발표를 하면 일주일 동안 북한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막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건지 화를 내야 되는 건지 어떻게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할 바에는 전격적으로 하는 게 북한에게도 체면을 살려주는 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번 쿠바와의 어떤 국교 수교의 주역이었던 외교부 장관을 통해서 그 뒷이야기를 좀 전해 들었거든요. 뭐 제임스 본드는요 울고 갈 정도의 그냥 막점 맞고 비하인드 스토리가 숨어져 있습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일단은 북한이 알면 안 돼요. 그러니까 기자들도 알면 안 돼. 그리고 대한민국과 쿠바 양국 이외에 다른 국가들이 알면 안 돼. 정말 은밀하게 해야 돼서 쿠바 외교 차관과 우리나라 외교부 장관이 2번 정도 물밑에서 은밀하게 만났어요. 한 번은 과테말라에서, 한 번은 우리나라에서 만났어요. 은밀하게 만난 거죠. 그런데 당시 북한의 눈치를 좀 많이 봤다고요. 쿠바 차관이나 쿠바 공무원들이. 그래서 우리나라에 대한 기대감은 준비되어 있는데 쿠바 외교 차관이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스페인어로 sin prisa, sin pausa. 그러니까 서두르지 않되 멈추지 말자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건 외교부 장관이 듣기에 야 이거 오준 선배한테 했던 얘기랑 좀 다른데 2015년에 쿠바가 보였던 공식적인 워딩이랑 다르다는 거예요. 그때는 국가 외교 관계는 하지 말자. 수교 관계는 아직 아니다 라고 선을 쫙 그었는데 이제는 멈추지 말자 라고 한 거예요. 씬 포우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딱 우리 외교부에서 준비한 비장의 무기를 탁 꺼내들었어요. 쿠바 외교 차관, 우리나라 외교부 장관 딱 만났다잖아요. 근데 어떤 노래가 쫙 흘러나왔냐면 쿠바의 국민 가수 부에나비스타 소셜 클럽의 노래를 쫙 틀었습니다. 오빠 착하잖아. 이 노래잖아. 그러면 이 노래를 듣고 있는 쿠바 외교부 차관 입장에서는 그러면 우리나라 외교부 장관 입장에서는 이 노래를 듣는 짭정은 입장에서는 기분 나쁘지만 그러면 오준 선배 입장에서는 고영한 그 쿠바 반대했던 고영한 박사 입장에서도 한 번에 해줘야죠. 그러니까 부에나비스타 소셜 클럽은 말 그대로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거의 아리랑급이거든요. 그렇구나. 일이 잘 안 풀리는데 아리랑 아라리가 나온 거야 지금. 그래가지고 이제 감동을 받았으니까 일이 좀 잘 풀리나 싶었는데 좀 어떻게 협상 좀 하자. 그랬더니 이제 쿠바 측에서는 의도는 좋지만 아직까지 우리가 좀 풀어야 할 문제가 있다라고 차일피일 또 협상을 미루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해가 지나가고 그래서 우리 협상단도 이제 이게 정말 우리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물 건너간 것이 아닌가라고 하고 있었는데 2024년 2월 7일 주 유엔 한국 대표부 황준국 대사 앞으로 한 통의 전화가 갑니다. 여보세요? 헬로우? 누가 걸었냐? 보니까 바로 주 유엔 쿠바 대표부 대사였어요. 전화가 왔다. 먼저 건 거 아니에요 지금? 네, 그렇죠. 먼저 건. 일단 무슨 용무로 전화가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쿠바 측에선 일단 만나자고. 가보자.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지. 만나자는 자, 왜 부르셨습니까? 친목이 흘러. 그때 쿠바 대표부 대사가 이런 말합니다. 한국과 의미 있는 교류를 원한다. 드디어 2000년 첫 수교 제안 이후 24년 만에 쿠바와의 수교가 성사되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옆에 계셨죠? 세뇨리.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 되게 옆에 있었어. 모든 사건 옆에 있었어. 이렇게 은밀하게 만났다. 부에노비스타 소셜 클럽 음악을 틀어줬다. 이런 얘기를 듣고 전화를 했어요. 왜냐면 확인을 해야 되니까. 작년에 그렇게 은밀하게 만나서 쿠바 재즈 틀어줬다며. 그랬더니 틀어줬지. 그래서 못 틀어줬는데 그랬더니 간단하메라 틀어줬지. 그러니까 음악이 좀 틀렸어요. 아까 그게. 그래서 제가 춤을 안 춘 거예요. 곰파이 세븐도에 간단하메라를 틀어줬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체크를 직접 할 수 있는 너무 잘했다. 제가 너무 잘했다 그랬어요. 쿠바 입장에서는
북한하고 워낙 가까웠으니까 정말 찐친이니까 우리도 주의를 기울일 수밖에 없고 쿠바도 마찬가지죠. 샷업하고 조용히 그냥 갑시다 우리. 이걸 또 쿠바에 들어가서 우리가 대표단에 들어가서 하면 또 쿠바 외무성이랑 각지에 또 그 친북 분자들이 있어. 친조선 분자들이. 또 우리나라 들어와서 또 뭘 한다 그러면 여기 또 언론인들 또 냄새나고 뭐 쿠바 뭐 외교 장관이 왔대.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뉴욕에서 뭐 외교관들 만나는 건 자연스러우니까 조용히 만나서 일주일 후에 땅 합시다. 딱 발표 안 되면 뭐 북한은 그냥 꿀먹은 벙어리야 돼. 지금 아무 소리 못 하고 있는 거야. 산이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산? 큰 산이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대통령실에서 주재하는 국무회의. 왜냐면 이 대한민국이 외국과 수교 조약을 맺기 위해서는 헌법 89조에 따라서 반드시 이제 국무회의의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라는 내용이 있는데 문제는 국무회의의 사전 안건으로 올라가는 순간 그건 대통령실을 취재하는 기자들에게 그래. 풀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외교부에서 007 작전을 여기 한 번 더 쓴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국무회의가 진행 중에 이른바 즉석 안건, 쪽지 안건으로 착착착착 수거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라고 가정을 하면 국무회의 중에 오, 연기 잘하신다. 거기 있었어. 나는 거기가 취재가 돼. 싹 이제 즉석에서 즉석 안건으로 간략 보고를 하고 국무회의에서 통과를 시키고 다시 이 종이를 수거합니다. 이야. 그리고 마지막 회의 결과 때 이제 브리핑을 하거든요. 기자들에게 브리핑도 하고 백 브리핑도 하는데 그때 추가 안건이 있었다는 사실조차 함구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기자들도 모를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얼마나 또 저희가 철두철미하게 했냐면은 사실 이 수교 협상이 미국 땅에서 우리 동맹의 나라에서 이루어졌는데 미국에도 심지어 사전에 통보 안 하고 2월 14일 당일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이 쿠바와 한국의 그런 수교 협상이 엄청나게 물밑에서 진행됐던 거죠. 아니 근데 쿠바 쪽에서 수교를 맺자고 이제 연락이 온 게 2월 7일이었잖아요. 근데 왜 일주일 후인 14일에서야 수교를 맺게 된 거죠? 양국 정부가 국무회의라는 공식 절차를 걸쳐서 안건을 상정하고 결정할 시간은 필요하죠. 정도 일주일 정도면 이제 결과가 나오는 건데 2월 14일이 무슨 날인지 잘 아시죠? 아 그렇죠. 예. 발렌타인데이. 그렇죠. 근데 이제 쿠바가 또 카톨릭 국가이기 때문에 발렌타인데이가 굉장히 의미가 있죠. 이미 해결된 납치 문제를 양국 관계 전망의 장애물로만 놓지 않는다면 두 나라가 가까워지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며 일본과의 어떤 국교 정상화의 시동을 북한이 걸고 있습니다. 어허. 그래서 지금 쿠바에게 맞은 뺨, 일본에게 러브콜을 보냈다. 이렇게 해석이 나오는데 한마디로 이제 충격을 받았다는 뜻이 될 것 같고. 그렇죠. 이제 맞불을 놓기 위해서 이런 어떤 또 담화문을 발표한 게 아닌가 하는 또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보더라도 이제 북일 정상회담을 제안했다는 건 굉장히 파격적인 담화문 아닙니까 이거는? 북한 외교가 이제 첫째 중심, 미국하고 관계를 개선한다. 두 번째, 한미일 공조를 파기한다.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하는 건데 이게 왜 그러는가 하면 일본에 그 유엔사 후방기지가 7개가 있어요. 한반도 유사시에 한국 전쟁에서 쓸 미군과 연합군이 쓸 수 있는 무기와 무장 장비가 다 일본 그 유엔사 기지에 있어요. 이걸 끊어놓으면 전쟁이 일어나도 미군이 미국에서 가져오려면 시간 많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한미일 공조를 끊는 게 북한 외교의 그 어떤 수건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이 한국하고 2018년도에 해서 워싱턴 가려고 그랬는데 워싱턴 가는 길이 막혔어요. 2019년도에. 아, 이번엔 도쿄를 통해서 한번 가볼까? 그런 거를 생각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김여정이 맨 마지막에 이제 말을 덧붙였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현재까지 우리 국가 지도부는 이거에 관심이 없다. 지금 여기에 표명된 건 나의 개인적인 견해일 뿐이고 공식적으로 내가 그 조일 관계를 평가할 위치는 아니다라면서 한 발씩 쩍 뺀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자기들이 이제 고립되니까 우리도 너희들도 고립시킬 수 있어. 일본과 관계를 틈으로써 하는데 누가 믿어주겠어요. 그러니까 싹 빼면서 내 개인적 견해일 뿐이야 하고 빠지는 거죠. 일종의 저 응수타진을 한 거죠.